오늘은 현직 국장인 제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아주 맵습니다. 나는 묵묵히 내 일만 열심히 하면 언젠가 알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후배님들 계시죠? 미안하지만 그건 미덕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내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오늘은 국장이 당신을 모를 때 벌어지는 아주 끔찍한 일들과 어떻게 해야 믿고 쓰는 핵심 인재가 되는지 그 적나라한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34년 차 공무원으로서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조직 내에서 국장이라는 직책은 직원과 팀장, 과장급의 승진과 성과급을 모두 결정하는 평정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당신의 돈과 생존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니 꼭 기억하십시오. 후배님들, 국장이 새로 부임했을 때 직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쉽게 비유해서 말하면 펭귄 같습니다. 국장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직원들이므로 다 똑같이 보입니다.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핑크색 펭귄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직원만 눈에 띄겠지요. 그런데 후배님들은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야근하고 고생하는데 국장님이 알아주시겠지. 천만에요. 국장은 신이 아닙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인사권자의 머릿속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잊혀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철저하게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손해비용을 적나라하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나를 모른다면 투명인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투명인간은 다음 5가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돈, 승진, 업무, 안전, 기회 모두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돈입니다. 성과상여금 시즌이 오면 투명인간은 B등급이나 A 하위, 소위 깔아주기 희생양으로 전락합니다. 반면 핵심 인재는 S등급을 받게 되지요. 이게 1년이면 몇백만 원이지만 10년 누적되면 몇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둘째, 승진 속도입니다. 승진 시즌의 투명인간은 법정 최저 연수 채우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국장 눈에 든 직원은 발탁 승진입니다. 최소한 동기보다는 빨리 가고 정말 탁월한 직원이라면 선배도 뛰어넘는 고속 트랙을 탈 수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국장이 이 친구가 핵심 인재입니다. 라고 발언하면 그 한마디가 바로 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셋째, 보직 배치입니다. 인사철이 되면 인사부서에서 직원들의 보직을 결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장의 의견이 일부 반영됩니다. 국장 산하의 핵심 요직에는 국장이 평소 신임하는 핵심 인물을 배치하려 하겠지요. 핵심 보직에 앉으면 금평과 성과급 모두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반면 국장이 모르는 투명인간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기피 부서에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국장에게 찍히기라도 한다면 계속 불이익을 보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전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일하다 사고 쳤을 때 모르는 직원은 그냥 원칙대로 징계받습니다. 보호해줄 명분이 없거든요. 하지만 내 사람이 사고를 쳤다. 국장이 직접 보호해주려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려다 한번 실수한 거니 이번만 넘어갑시다 하고 최대한 쉴드를 쳐줄 수도 있습니다. 5번째, 고급 정보와 기회입니다. 인기가 좋은 장기교육, 해외 연수, 포상 등의 기회가 생겼다고 칩시다. 보통 국별로 인원이 할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발탁되겠습니까? 당연히 핵심 인재에게 혜택을 주고 싶겠죠. 국장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부채의 문제입니다. 안 보이면 성과는 0에 가깝습니다. 현재 모든 결제가 전자결제로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보고나 현안 사항은 대면으로 보고해서 국장에게 자신의 성과나 업무의 중요성을 어필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업무로 치부됩니다. 반면 핵심 인력은 자주 보고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국장에게 학습시킵니다. 다음은 부채의식입니다. 국장은 빚을 지는 사람입니다. 내 의도대로 굳은 일을 처리해준 직원에게는 마음의 빚이 생깁니다. 그 빚을 뭘로 갚느냐? 바로 국장의 권한인 근평과 승진, 성과급으로 갚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장악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를 따르면 혜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조직이 돌아갑니다. 이건 어느 조직에나 존재하는 리더십의 기본 원리입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세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 누가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국장이 믿고 쓰는 직원이 될까요? 3단계 공식 나갑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업무 역량입니다. 국장의 시간은 금입니다. 보고할 때 배경 설명, 주저리 하지 마시고 결론부터 말하세요. 그리고 지시한 사항이 만약 안 된다면 그냥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지 마시고 대안, 즉 플랜 B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국장이 지시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 처리가 오래 걸리거나 방향성 결정이 필요하다면 중간 보고하세요. 국장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깜깜이로 만들지 않는 게 최고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국장이 강조한 내용이나 좋아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보고서에 잘 녹여내세요. 그래야 국장이 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군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도와 센스입니다. 만약 아무리 일을 잘해도 국장을 본체만치 하는 직원이 있다면 절대 인정받기 힘듭니다. 인사는 기본입니다. 복도나 길거리에서 국장 보이면 피해 다니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해보세요. 그리고 센스 역시 조직 생활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고 들어가기 전에 비서를 통해 국장의 기분을 미리 확인해보거나 바쁜 일정이 있는지 체크해서 여유로운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점심시간에 국장이나 과장 모시는 일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요. 내가 왜 내 돈으로 윗사람들 점심 사주고 시간까지 내야 하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국장, 과장까지 돼서 하급 직원들에게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국장 정도 되면 점심 약속이 많기 때문에 소속 직원 중에서 식사 한번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생길 겁니다. 만약 국장과 식사할 기회가 생긴다면 절대 피하지 마시고 기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이나 커피 취향도 알게 되고 다음에 다시 만날 때 국장님, 지난번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거죠? 하는 센스를 보여준다면 당신에 대한 호감도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평가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장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국장이 옛날 무용담이나 꼰대 같은 조언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리더는 자신의 경험을 존중해주는 후배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바로 보안 유지입니다. 국장실에서 들은 얘기를 밖에 나가서 떠들면 바로 아웃입니다. 입이 무거워야 국장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측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장과 식사나 차를 마시며 개인적인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스몰 토크를 통해 국장에 대한 관심을 표시한다면 반드시 국장이 좋아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업무 역량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인간적 센스를 통해 호감을 얻으며 무거운 입으로 유대감을 얻으세요. 이 3박자가 맞을 때 당신은 국장에게 인정받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얼굴 도장은 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혜택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청구서를 내지 않으면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투명 인간은 투명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무시당합니다. 이제 그만 투명 인간의 망토를 벗고 지금 당장 국장실 문을 두드리세요. 국장은 여러분을 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승진을 앞당깁니다. 지금까지 현직 국장 초실행관이었습니다.